까마입니다. 더시저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상승, 반도체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중국 하나오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 제재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 미국의 반격을 실시했죠. 어제는 트럼프의 타코 트레이딩으로 증시가 반등을 했지만 현재는 또다시 중국이 미국에 반격을 하면서 나스닥 선물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2차 무역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계속 왔다리 갔다리 내리면 다시 오르고, 이제 버블의 시작인가 하면은 또 내리고, 이제 끝인가 하면은 또 오르고, 이제 버블의 시작인가 하면 또 내리고, 이제 정말 끝인가 하면 다시 반등. 계속 횡보의 장세의 시작인지도 모르겠다. 공포지수는 33. 현재 공포지수가 시장을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바로미터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시와 같았다면 공포지수가 33이기 때문에 지금 강력한 매수 타이밍이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11월 불장이 남아있다고 하면 지금 강력한 매수 타이밍은 맞긴 맞아요. 하지만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겠다. 푸드앤콜 옵션 0.63. 그러니까 푸드앤콜 옵션이 0.60 밑에 있는 이러한 구간에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3배 레버리지의 최고점은 아니더라도 단기적인 고점일 확률이 크다. 콜에 미친 듯이 베팅을 한다는 건 증시가 많이 올랐다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하고 괴리율이 큰 3배 레버리지의 부분 매도를 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다. 말씀드렸잖아요. US100 나스닥 지수 현재 실시간으로 나스닥이 좀 좋지 않은 하락을 보이면서 4시간 봉으로 봤을 시 다시 한번 메인 상승의 채널로 입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 4시간 봉의 20선이 내려오는 추세.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스닥이 크게 오르면서 이제 다시 버블의 시작. 나스닥은 신이다. 조정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항상 볼린저 밴드 하단을 밑으로 뚫어버리는 이러한 공포의 구간이 가장 안전한 투자의 기회이며 안심을 할 때가 또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왜냐? 4시간 봉의 단기 추세가 아직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4시간 봉의 단기 추세 20선이 고개를 틀 때, 요때가 진정 우리가 진짜 이제 나스닥은 신이구나, 찐 피날레의 시작이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때는 이런 상황이 도래했을 경우 현재는 변동성의 장세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가 200일선을 금요일에 뚫고 어제는 살짝 내렸지만 빅스 지수가 올랐다는 것은 변동성의 장세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 애프터에서 쏙술과 엔비디아를 매수를 했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주말 영상에서. 그리고 어제 매도를 했다. 왜 어제 매도를 했느냐? 금요일에 애프터에서 나스닥 지수가 볼린저 밴드 하단을 강하게 밑으로 뚫어버렸을 때 뭐죠? 볼린저 밴드 둥둥이니까 요럴 때는 일단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물리더라도 이럴 때는 한번 매수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매수를 했고, 다시 희망이 보이길래, 희망이 보이면 뭐냐? 희망이 보이면 원래 존버인데 4시간 봉의 2평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적절한 수익을 챙기고 멤버십 회원님들과 수익을 만끽했습니다. 현재는 자신의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해야 됩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 저점을 갱신하기를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 할 것이냐. 가장 좋은 거는 홀딩하는 물량은 정말 미친 듯이 한번 내렸을 때, 미친 듯이 한번 내렸을 때 그 상황이 안 오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홀딩하는 물량을 정립하는 것이고, 4월에 매집한 물량은 약간의 부분 매도는 하되 절대로 올 매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물량들을 올 매도하게 된다고 하면 이 11월 불장이 남아 있다고 가정했을 시 여기서 급격한 포모를 느끼고 여기서 또 올인을 하고 사요나라 때 물탈 돈이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리를 하자면 현재는 장기 물량은 일부 매도를 하는 것까지는 말리진 않겠지만 절대로 올 매도는 하지 말고 단타 계좌로 시저와 같이 기회가 왔을 때 매수를 하고 반등이 오면은 매도를 하는 4848을 하면서 조정이 왔을 시에도 전체 계좌 수익률을 방어를 함과 동시에 수익을 조금이라도 차곡차곡 쌓는다. 명확하게 이 조정이 지금 끝났다라고는 볼 수 없으며 트럼프와 중국의 기싸움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으며 엎치락 뒤치락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어쩌면은 박스권의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박스권의 상황이 슬픔으로 치달을 때는 분할 매수 하면서 홀딩하는 물량을 매수하는 구간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대응을 한다. 어쩌면 오늘 밤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겠다. 엔비디아 일단 21선을 지켜준 건 다행이나 엔비디아조차도 이제 박스권의 길에 들어설 수도 있겠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제 또 브로드컴과 오픈 AI의 협업 소식에 다시 상승 채널로 들어와줬지만 반도체 또한 박스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삼각 수렴을 금요일에 확실하게 이탈해줬기 때문에 어제는 좋게 상승을 했지만 기다려야 돼요. 저점을 줄 때까지 테슬라가 이 메인 상승의 채널 요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들어온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메인 상승의 채널 하단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가 있습니다. 내리더라도 상승의 채널을 찍먹하고 다시 올라줘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고 있으며 현재 구간은 4848은 하되 만약에 여기까지 내린다. 일론 머스크의 평단인 390달러 후반대 요 정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테슬라를 담아야 되는 시기. 장기 투자 물량은 일단은 가져간다. 장기 투자 물량의 수익이 깎이는 것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익이 깎이는 것도 그거는 손실입니다. 하지만 손실을 전혀 보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계좌만 바란다고 하면 절대로 큰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장기 투자입니다. 테슬라의 저점 매수자들은 조금 더 인내를 하시고 이러한 상황 또는 이러한 상황을 기대하시고 일단 인내해 봅시다. 아마존은 금요일에 큰 하락과 동시에 채널 하단 라인을 밑으로 내립니다. 오늘은 217달러를 반드시 지켜줘야 되며 하단을 이탈할 시 다음 지지선은 214달러가 되겠다. 최소한 요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메타도 금요일에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의 종가 지지선은 709달러가 되겠다. 지켜줘야겠죠. 무너진다고 하면 상당히 큰 확률로 201선 가까이도 갈 수가 있으니 결정을 해야 된다. 종가 기준입니다. 장중 기준이 아니라 ASML입니다. ASML은 이제 실적 발표가 있죠. 현재 트럼프와 중국의 제2차 무역 대전이 시작되는 와중에 금주의 실적 발표 예정인 ASML과 TSMC가 실적 호조로 나온다면 그것은 기술적인 반등의 재료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실적을 기대해 볼 만은 하겠다. 개인적으로 ASML보다는 이 TSMC의 실적이 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실적 플레이는 TSMC 쪽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SMR 어제 큰 반등을 해줬죠. 추세 상단 부근이니까 부분 익절이 필요한 구간이었고 조비는 추세 하단선에 어렵사리 걸쳐 있는 상태. 조비는 아직 차트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슬슬 조비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비트마인 금요일에 크게 하락이 옴으로써 하단 지지선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54달러 무너지면은 강한 확률로 52달러까지 내리게 될 텐데 이러한 구간에서 또는 이러한 구간에서 단기 매수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54달러 무너지면은 다시 한번 52달러까지 가게 되지만 여기서는 베팅 해볼 만하다. 무너지면은 바로 칼순절 해야죠. 아이온큐 끝없이 가네요. 주봉을 보면은 아이온큐는 볼린저 밴드 둥둥이 이제 다음 주에 뜨게 되겠죠. 그러면은 볼린저 밴드 둥둥이면은 이렇게 둥둥이면은 안으로 한번 들어왔다가 간다. 둥둥이면은 안으로 한번 들어갔다 간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리게티는 현재 볼린저 밴드 둥둥입니다. 아무리 리게티가 미쳤더라도 이 볼린저 밴드 둥둥인데 한 번은 이렇게 살짝 눌렸다가 다시 가더라도 가지 않겠느냐. 현재 아이온큐와 리게티는 명확하게 보유자의 영역이고 진짜 차트를 잘 보고 기민한 대응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숏을 베팅할 수 있는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숏은 하루 이틀만 보는 단기 플레이로 하셔야겠죠. 코인의 공포지수는 38, 공포의 구간이고요. 테더의 도미넌스를 보면은 역대급으로 긴 윗꼬리를 보여준 금요일 길게 봤을 시 이 파란색 선은 주봉의 장기 지지선입니다. 주봉의 장기 지지선을 이탈한 뒤 이때부터 약간의 코인의 상승이 시작된 부분이고 이때죠. 올해 2월 주봉의 장기 지지선을 확 돌파했을 시 비슷하죠. 확 돌파했고 확 돌파했다. 이때 코인의 시즌이 두세 달간 종료됐던 시기였죠. 어쩌면은 그런 시기가 지금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니길 바라고 있지만 위험은 있다. 리스크 관리는 해야 한다. 주봉의 장기 지지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면은 요 구간에 테더가 위치한다고 하면 요 구간에 위치하는 기간 동안 코인의 시즌 종료가 맞다. 요 구간이 온다고 하면은 관망만 해야 됩니다. 코인을 저점 매수다 좋아라 이렇게 사면 안 돼요. 요 구간이 만약에 다시 한번 온다고 하면 관망이고 다시 한번 내려서 주봉의 장기 지지선을 이탈할 때 요때 다시 한번 코인의 불장이 올 것이다. 그것이 올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일 것이고 현재 기준으로는 코인은 여전히 조심해야 될 때 비트코인은 하방의 채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방의 채널 옆으로 이탈을 해줘야 된다. 이탈을 해줘야 이때부터 반등을 하든 살짝 내리고 반등을 하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오르든 이렇게 될 거예요. 하방의 채널 안에 있을 때는 쉽사리 저점을 예측하고 경거망동하지 않는다. 게더리움이 다시 한번 올라주면서 상승의 추세 파란색 선 위에 올라줬습니다. 여기를 좀 지켜줘야 돼요. 여기를 그때도 못 지켜주니까 이렇게 미친 패닉셀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물론 대외 매크로적인 환경도 있었겠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 추세 하단을 이탈하면은 패닉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요 파란색 선 추세를 이탈하면은 다시 한번 패닉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차트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 여기를 좀 지켜줘야 된다. 이더리움이 여기를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오늘자 기준으로는 4,050달러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요 부분을 이탈하면은 쫙 밀릴 수 있으니까 좀 위험하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줘야겠죠. 21선 들어 올려줘야지
가능하다.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아직까지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시즌 종료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비트와 이더를 아직 다 던지진 않은 거고요. 그런데 알트는 좀 그나마 솔라나. 그나마 솔라나죠. 솔라나도 뭐 좋다고는 볼 수 없는데 검정색 상단, 검정색 하단 이 추세 라인으로 복귀를 해준 몇 안 되는 코인입니다. 원래 코인이라는 게 마이너스 한 30%까지는 그냥 쳐맞고 가는 게 코인이긴 한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코인을 해야 되나? 빅테크 마이너스 30%면은 강력한 저점 매수 기회인데 그냥 그걸 하지 왜 코인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좀 회의감이 드는 하루입니다. 그런데 코인은 리턴이 크니까. 근데 리턴이 요즘에 없어요, 코인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빅테크를 하자. 비트, 이더, 솔라나 정도까지만 좀 관심 있게 살펴보고 그냥 빅테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금일은 이제 금융주의 실적 발표가 있고 내일은 장전에 ASML 그리고 모레도 장전에 TSMC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서 상승을 한다고 해도 어쩌면 나스닥 기술적 반등의 재료로까지만 쓰일 수가 있지만 TSMC 같은 경우는 한번 베팅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왜냐? TSMC의 실적이 잘못 나온다라고 하면 어차피 나가리인데 어차피 AI 불장도 뭐 그런 거 없고 나스닥이 꺾이게 될 텐데 그걸 바라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TSMC를 한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시저 구독자 방에는 900명이 넘게 들어와 주신 모습이고요.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계속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더 시저가 주식 유튜버 중에서 1등은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요거 하나만은 제일 자신 있다. 저는 리스크 관리를 1순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벌진 못해도 나스닥이 조정이 오거나 박살나더라도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유튜버는 더 시저일 것이다.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것이다. 살아남으면 어쨌든 벌었으니까 살아남았을 거 아닙니까?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모든 것을 다 팔고 도망치고 싶을 때 그때는 일단 매수를 한번 해봐야 된다. 모든 것을 올인하고 싶을 때 그때는 일단 부분 매도를 실시해야 한다. 주식은 인간의 심리를 역행하면서 해야 한다. 잘 훈련이 돼 있다면 실행할 수 있을 것이지만 훈련이 되지 않은 초보들은 언제나 이러한 변동성의 시기 또는 공포의 시기 때 잘못된 선택으로 계좌를 썰어버린다. 그래서 퇴출된다.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더 시저 유튜브를 구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